5인 6각 근대 5종 경기. 그중 대우가 맡았던 공기놀이 게임에는 재미있는 비하인드가 존재합니다. 야, 공기죠. 네. 강하늘은 이 장면을 위해 공기놀이를 엄청 연습했다고 하죠. 공기 연습 많이 했지. 네, 공기 연습 많이 했죠. 많이 했는데. 연습 많이 하고 다른 분이 해주고. 하지만 완벽한 공기놀이 씬을 위해 황동혁 감독은 그대로 강하늘을 바로 버렸고 다른 분이 대역으로 촬영했다고 합니다. 되게 열심히 연습했거든요. 꺾기랑 이런 거를. 근데 이제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이제 좀 된다 했는데 감독님이 다리를 부르셨대요. 어마어마한 실력에 양손으로 동시에 공기를 막 1, 2, 3, 4, 5단을 다 하는. 사실 이분은 실제 생활의 달인에서 공기편으로 나왔던 분인데요. 이분은 당일로 섭외가 되었는데 섭외 당시 제작진은 글로벌 OTT라는 말만 하고 무슨 작품인지는 비밀로 했다고 하죠. 그렇게 오징어 게임인 줄 모르고 엄청난 양의 보안 서약서들을 쓰다가 이후 점심을 먹으러 갔는데 그 자리에 이병헌, 이정재, 강하늘, 황동혁이 앉아있었고 함께 점심을 먹게 되어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심지어 촬영 다음날이 결혼식이었는데 비밀 유지 때문에 예비 신부한테 결혼 전날 뭐하러 가는지 말도 못하고 촬영을 갔다고 하네요. 명복을 빕니다 형님. 오늘은 이처럼 오징어 게임 2 재미있는 비하인드 가져왔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먼저 첫 번째 비하인드, 무궁화 게임을 다시 넣은 이유. 첫 번째 게임이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로 설정하신 것 또한 좋았던 것 같아요. 사실 황동혁 감독은 인터뷰에서 영희와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가 이 시리즈의 가장 시그니처라는 생각을 했고 또 게임의 경험자로서 기훈이 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이 무궁화 게임을 시즌2에 다시 한번 넣었다고 하죠. 개인적으로는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를 내가 또 하다니라는 생각이 세상에 내가 저 죽음의 게임을 또 하다니. 심지어 배우들도 이번 게임을 하면서 더욱더 시리즈에 몰입할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보기만 한 게 아니라 실제로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게임을 또 했죠. 정말 오징어 게임에 들어왔구나. 더 실감나게 현장에서도 진짜 무서웠어요. 찍으면서도 딱 멈춰서 진짜 절대 움직이면 안 되는 거니까 찍으면서도 엄청 재밌고 무섭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럼 다음 비하인드로 넘어가 보죠. 바로 5인 6각 근대 5종 경기입니다. 두 번째 게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사실 게임을 뭘 만들지 고민이 많았던 황동혁 감독. 운동회라는 세트장도 활용하며 한국의 게임도 소개하고 또 너무 쉽지는 않은 그런 게임을 생각하다가 이번 5인 6각을 고안해냈다고 하는데요. 발을 묶고 한 팀으로 하면 재밌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그 게임 자체도 다 통과하는 데까지 과정에서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이 많겠다 싶어서 근대 5종 5인 6각 게임이라는 이름으로 두 번째 게임을 만들었습니다. 그럼 근대 5종 경기 중 준이가 맡았던 딱지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장면엔 재미있는 비하인드가 있었다고 하죠. 사실 준이 역의 조유리는 한 번에 성공하기 위해 딱지치기를 무궁화 게임 현장에서부터 계속해서 연습을 해왔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연습에서는 잘 된 것과 달리 본 촬영 때는 실패를 하고 말았죠. 결국 0.1초 NG가 났다고 합니다. 한 번에 뒤집었다. 한 번에 당했어요. 못 뒤집었어요. 그래서 못 뒤집었는데 어쨌든 표정을 연기를 해야 되니까 딱 치고 나서 지금 표정이 0.1초. 어떡하지 하는 표정이 있었어. 그럼 다음은 프론트맨이 맡은 팽이 돌리기입니다. 게임 당시 프론트맨은 팽이를 돌리는데 여러 번 실패를 하다가 겨우 성공하게 되죠. 사실 이 장면에는 숨겨진 비밀이 있는데요. 극중 프론트맨의 주소는 바로 왼손. 하지만 프론트맨이 실패할 때 장면을 보면 오른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성공하는 부분에선 다시 왼손으로 바뀌어져 있죠. 즉 프론트맨은 오른손으로 팽이를 돌려 게임에 일부러 실패하며 시간을 끈 것.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또 발생합니다. 실제 저는 오른손잡인데 이 드라마에 나오는 프론트맨은 왼손잡이에요. 그 부분에서 혹시 NG가 많이 날까 걱정을 하면서 촬영을 했죠. 프론트맨은 주손이 아닌 오른손으로 팽이를 돌릴 때는 실패를 해야 했는데 실제로 이병헌은 오른손잡이였기에 너무 팽이를 잘 돌렸고 그 결과 많은 NG들이 나왔다고 하죠. 병원 선배님이 NG를 냈는데 실패해야 되는데 너무 잘하셨어. 맞아. 그냥 던지면 돌아갔어. 던지면 돌아가서 그게 NG로. 심지어는 뒤로 이렇게 휙 대충 던졌는데도 막 잘 돌아가고. 맞아. 계속 NG가 났어. 너무 그러면 안 됐지. 너무 잘했어.
현주 역을 맡은 박성훈 또한 팽이 게임에 대해 본인이 직접 팽이를 감아봤는데 이게 쉽지 않았다며 어떻게 이병헌 선배는 그렇게 잘할 수 있는지 굉장히 놀랐다고 합니다. 근데 박성훈에 의하면 이병헌이 팽이를 잘 돌렸던 이유는 바로 저랑 병원 선배님이랑 이제 같은 사무실이어가지고 굉장히 놀랐다는 사실을 저희 대표님께 말씀드렸더니 성훈아, 병원이 형이 어렸을 때는 놀이가 그거밖에 없었어. 사실 현주와 관련된 여러 비하인드가 있죠. 극중 현주가 맡았던 게임은 제기차기였습니다. 이 게임 당시 박성훈은 자기의 왼쪽 발이 다른 배우의 오른발과 묶여져 있어 이 상태로 제기를 찬다는 게 너무 어려웠고 결국 상체만 나오는 식으로 촬영을 진행하여 카메라 밑에서 스태프가 제기를 던져주면 박성훈은 차는 신용만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또 기가 막히게 진짜 차는 것처럼 잘 나와서 만족을 하면서 모니터링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소리만 나와요. 아 진짜요? 그래서 다른 분들 리액션으로 이거 되게 잘 찍혔는데? 그럼 다음 비하인드로 넘어가 보죠. 결국 성기훈 팀은 모든 게임을 성공하고 제한시간 5분 내에 출발점으로 되돌아옵니다. 그렇게 모두가 기뻐하는 장면에서 갑자기 울고 있는 정배영님. 사실 이 장면은 의도된 장면이 아닌 이서한이 돌다가 카메라에 맞아서 그랬다고 하네요. 울어? 바로 카메라랑 딱 부딪힌 거예요. 그리고 너무 아파서 이러고 있었어. 진짜로요? 그럼 다음 비하인드로 넘어가 보죠. 바로 세트장입니다. 먼저 근대 오전 경기가 펼쳐졌던 운동장. 사실은 매 게임마다 그 촬영 현장에 가서 다들 입을 다물 수가 없었어요. 너무나 다른 세계에 와 있는 것 같다는 착각이 들 정도로 웅장하고 멋있고. 사실 이 알록달록한 세트장은 굉장히 동화적이고 보기에는 예쁘지만 그 안에서 일어나는 무자비한 살인 게임들은 세트와 대비되는 괴리감을 잘 보여주었다 생각해요. 이번 세트장을 담당하신 분은 최경선 감독. 1편에 이어 그대로 2편에도 미술 감독을 맡았습니다. 최경선은 시나리오를 읽자마자 운동회를 생각했고 실제 예전 국민학교에서 가장 큰 행사였던 그 시기의 운동회를 생각하며 세트장을 구성했죠. 심지어 이 운동장에 있는 무지개 라인 또한 나름의 의미를 생각하며 만들었다고 합니다. 무지개의 의미가 뭘까라는 생각을 저 스스로는 했을 때 그 천국으로 가는 길에 되게 무지개 같은 아름다운 색깔들이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시체 관을 선물처럼 포장을 해서 관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좀 죽음으로 가서 조금은 더 평온하고 아픔 없는 곳에서 지내라고 하는 어떤 배려 같은 거였잖아요. 그 다음 이어지는 게임, 바로 둥글게 짝짓기 게임입니다. 이번 게임은 짝짓기 게임입니다. 이 둥글게 세트장은 놀랍게도 이후 CG 작업이 없도록 만들어진 세트죠. 그래서 원형판이나 문 등 모든 것이 다 실제 사이즈로 제작되었고 그렇게 촬영을 하면 CG 없이도 여기서 게임을 했던 컷들이 그대로 다 나오는 게 가능했다고 합니다. 이정재 또한 이 게임과 관련한 인터뷰에서 인상 깊게 본 컷 중에 하나가 이 둥글게 하는 장면을 위의 직구간에서 찍은 씬이라고 밝혔죠. 굉장히 직부감에서 찍은 샷이 있어요. 사실 이게 상당히 잔혹하고 막 긴장감 넘치고 하는 순간인데 위에서 바라보면은 이게 무슨 세포 분열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 부분이 또 이 씬을 더 풍부하게 만들어준 것 같아요. 그럼 마지막으로는 응원과 그대에게 비하인드로 마무리할게요. 저 음악이 나오는구나. 이 음악이구나. 사실 이 음악은 처음부터 결정된 건 아니었고 현장에서 급작스럽게 정해진 것이라고 합니다. 황동혁 감독은 현장 편집을 하던 도중 배우들에게 장난처럼 이 음악은 어떻겠냐라고 물었고 그 얘기를 들은 출연진이나 스태프들은 한참 동안 웃었다고 해요. 왜냐면 그대에게라는 노래는 응원가로 너무나 잘 알려진 그런 어떤 노래인데 저런 어떤 피바다 속에서 그 아이러니한 상황을 잘 보여줄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결국 진짜로 이 음악을 선택을. 오늘 비하인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매드무비였고 다음에 더욱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잠시나마 즐거운 시간 되셨으면 좋겠네요.